다음 키워드 고래들의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선거 앞둔 이 결백 여론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를 앞둔 이제 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표 난 결백해라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내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 사람 김모 씨가 모른다, 아닌다, 부정을 했겠느냐. 내가 이거 해주세요 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라는 얘기예요.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잠깐 사이에 등장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진실은 결국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무죄가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죄 지은 사람이 제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지금까지 기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네. 무죄 촉구 결의 대회라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결의 대회를 해서 무죄를 촉구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그러면 무죄를 촉구하면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예를 들면 선처를 바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네. 그 죄가 없다는 것 자체를 촉구를 하는 결의 대회를 하겠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무죄다라면서 릴레이 네. 시위도 하고 네. 길거리에서 이제 16일 날 뭐 그 당일 날 판결이 내려지는 당일날 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시위도 하겠다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씨 부인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그 검찰로 몰려가서 조국은 무죄다 그리고 정경심 사랑해요 라면서 얼마나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두 분 다 유죄였을 뿐 아니라 법정 구속도 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4년형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조국 지금 현재 전 법무부 장관도 현재 의원이지만 네. 그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서로 릴레이로 무죄 탄원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없어진다?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건 모르겠는데 주장이 아니라 촉구 결의대회 같은 이런 걸 하는 건 처음 봤다. 글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하신 말씀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심 선고 사흘 앞둔 이재명 100만 무죄 탄원 방벽 세운 민주당 경향신문입니다. 네. 100만 무죄 탄원이라는 방벽을 민주당이 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검찰이 주도하는 제1야당 대표 탄압 중단하십시오라고 민주당 이 소속 지자체장 그리고 뭐 광역 의원들 다 이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더불어서 단순히 그냥 국회 본청 앞에서 이 플래카드 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탄원 촉구 서명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킵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했을 때 10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했어요. 10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한 상황. 굉장히 많이 지금 서명을 했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선거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선거날 오전 11시에 다 법원 앞에서 모입시다라고 해서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여기서 집회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아까 저희가 본 기사는 경향이었었지만 조선일보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조선일보 볼까요? 이재명 개인 재판에 170석 제1야당 역량이 총동원됐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봤네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시각으로 봤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있어서 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져서 야당 대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을 겨뤘던
이 정적에 대한 어떤 보복성 정치 수사가 과연 온당했느냐라는 출발점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재판부에게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호소지요. 네. 통상 일반인에게는 이런 무죄 탄원이라는 게 흔치는 않지만 정치인에게는 더러 다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불과 한 4, 5년 전만 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해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을 탄원하는 촉구대회가 연일 열렸습니다. 특히나 옥중투쟁이라고 했죠. 날짜까지 세가면서요. 무죄 석방을 시켜달라.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럴 수도 없고 이거는 정치적 탄압을 받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어떤 탄핵 청원이라든지 탄원서들을 뭐 서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조선일보처럼 170석 제1야당 영향이 총동원됐다?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치적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보복 수사하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을 위해서 170석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지금 그게 말씀은 이게 그냥 뭐 무죄 탄원, 뭐 서명 이런 거가 우리가 왜 하냐? 정치적인 수사로 정치적 기소가 돼서 정치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 그래서 무죄 탄원 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용욱 씨. 근데 탄원과 촉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탄원을 하는 건 이분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지만 네. 이러이러한 공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걸 석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는 거하고 네. 이 사람은 무죄라고 이렇게 촉구에는 상당한 강요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건 저는 무죄를 촉구한다는 대회는 처음 봤어요. 탄원을 하고 청원을 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촉구대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이 무슨 혐의가 있어요. 그럼 재벌이 자기 계열사 그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법원 앞에 가서 무죄 촉구 결의대회를 해. 판사한테. 네. 그럼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입니까? 그 왜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런 길거리에서 주장할 만큼 이재명 그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인데다가 네. 자기 주변에 변호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장동 변호사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놔두고 길거리로 나가서 촉구 결의대회를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촉구 결의대회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법제도는 필요 없어요. 그런 주장이라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탄원과 촉구는 명백하게 다르다. 촉구는 강압적인 게 강요가 좀 들어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제1야당 대표가 자기가 분명히 주변에 많은 이 쟁쟁한 변호인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촉구 대회를 하는 거 이거는 재판부가 어떻게 느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강요하는 느낌이에요. 촉구도 하지 말라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됐으면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무죄입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외치는 게 그게 왜 잘못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과도하게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재판부가 이거를 압박으로 느낄지 네. 아니면 괘씸죄로 여길지 그거는 양날의 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재판부가 압박으로 느낄지 괘씸죄로 느낄지 누가 아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짧게. 얘기하면 만약에 김호중 씨가 가수 네. 김호중 씨가 본인들의 팬들을 다 동원해서 법원 앞에 가서 무죄 촉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재판부가 이것을 괘씸죄로 여길지 아니면 압박으로 여길지 압박으로 여기죠, 당연히.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1야당. 170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의 재판인데 저렇게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와서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 그걸 압박으로 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 대한 그런 심각한 침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김호중 씨라든지 재벌에 대한 예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현상. 네. 결국에는 숙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야당에 있는 170석의 의원들이 왜 나섰겠어요? 뭐냐면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엔 야당을 말살하려는 거 아니냐? 이건 당을 지키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대로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국민의힘에 대한 대표가 그런 일을 역지사지로 겪었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건 정당이 아니죠. 네, 지금 두 분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분명한 건 여야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다 안 되니까 트럼프 미 당선자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서영수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된 걸 보면서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 대표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 재판 생중계하자 그랬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생중계하자고 안 하는 겁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 이제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주장하는 것도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있고 트럼프도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자, 생중계하게 해주십시오. 유권자들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죠? 재판부가 합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형량에 따라서 이게 알 권리에 충족이 된다면 이거는 공개합시다 하면 그 주장을 반대했던 사람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1절만 하시면 돼요. 한가롭게 집권여당 대표가 생중계를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 주장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무죄를 뭐 한다면 생중계를 해라. 이게 논리 기결성이 안 맞는데 결국에는 정쟁화하는 부분들은 참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 너무 좀 한가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중계하고 안 하고 누구나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건데 왜 1절에서 안 끝나고 2절, 3절 계속하냐 집권여당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뭐 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죠. 그거야 뭐 결정하면 그다음엔 얘기 못 하죠. 뭐 결정된 걸 못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진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고 본인 변호사시고 그다음에 토론의 달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방송은 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야 대표회담 할 때도 그때도 생중계하자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결사 반대해서 결국은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재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렇게 무혐의, 나는 무죄다라고 105만 명의 뭐 그게 실제로 중복 서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서명까지 받고 의원들 동원해서 릴레이 그 캠페인을 벌이고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면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은 생방송을 해서 중계를 해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라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그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아니 재판정에서 대통령도 그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 재판정에 가면 판사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고 앞에서 당연히 앉아있는 건데 네. 그 재판정에서 앉아있는 것이 나는 쪼그러뜨리고 앉아있는 거니까 이건 초라한 거다. 본인이 뭐 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심스럽다. 네. 본인이 변호사 사시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은 1절만 하지 재판부가 결정할 건데 했더니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결정 날 때까지 얘기할 건데 왜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선 판례에 비춰봐도 이건 유죄입니다. 그러니 15일에 유죄가 나올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 앞선 선례에 비춰봐서 이거 유죄인데 유죄가 나올 건데 라는 얘기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진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정치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에 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일제히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하고 법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서명 운동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누구든지 다툴 때 싸움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본인들이나 상대방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인간 세상에 있어서 뭐 이해 못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서 저건 겁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저 또 법원의 관계자들을 판사님들을 부를 수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서 또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저건 겁박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뭐 물론 한동훈 대표에게도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랑 민주당에서 릴레이로 의원들이 돌아가고 뭐 집회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 아니냐 정도가 저기는 더 심하니까 저건 진짜 부담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마다 지금 생각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극과 극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제 저희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저희 MBN 취재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 나라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선동세력, 범죄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나는 건 물론 이재명 대표의 4개 남아있는 이 다른 재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선고인 건데 근데 이거 말고 이게 나중에 확정 판결이 돼서 만약에 이 대선에 못 나올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헌정을 좀 중단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서영수 대변인. 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헌정 중단 시도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MBN이 참 이 단독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저는 한동훈 대표를 나름대로 합리적인 좀 나름대로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음모론자네요. 저런 건 음모론자들이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출마가 불가능하기 전에 이날의 헌정을 중단시킨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거대 야당을 갖고 있고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부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당 대표의 입장이라 이건 음모론이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참 한심스럽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들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공천을 주겠다고 했던 그 음성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습니까? 헌정 중단에 이르는 사실들은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치 이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유죄 때문에 만든 것처럼 하는데 이런 음모론 실망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음모론 실망이다가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김정일 최고위원님. 아니, 저는 뭐 음모론 하면 민주당 아닙니까? 세월호 고의 침몰설부터 시작해서 청담동 술자리 그리고 그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탱크가 들어오면 그건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누구죠? 민주당 아닌가요? 음모론이야말로 민주당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거죠. 아니 그
헌정 중단이 없을 거라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탄핵은 헌정 중단 아닙니까? 탄핵하자고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뒤부터 탄핵하자고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 탄핵 집회에 일부만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하자고 무슨 세미나 열고 했던 거 민주당 아닙니까? 그거 헌정 중단 아닙니까? 그 걸핏하면 탄핵시키겠다. 판사, 검사, 무슨 뭐 장관 다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탄핵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도 이것저것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 다 특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음모론을 뭐 한동훈 대표가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고 네. 본인들이 한 얘기. 저희들이 보기엔 탄핵은 헌정 중단 사태예요. 그리고 뭐 탄핵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임기 단축을 뭐 1년을 해라, 2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헌정 중단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뿐이죠. 네. 조금 이슈가 좀 옆으로 갈 법하지만 두 분의 간극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헌정 중단이 별거냐? 그게 바로 민주당이 장애 집회 나가서 얘기하고 다른 야당이랑 가서 얘기하는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